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치밀하게 계획된 한 편의 복수극입니다.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임신한 아내의 뺨을 신우이가 처음으로 폭력을 휘두른 순간이었습니다. 하혈 때문에 응급실까지 다녀왔는데 가족들은 아무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 탓을 했고 남편은 그냥 웃어 넘기려고만 합니다. 직장 동료의 경고가 있었어요. 경계가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진다고요.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치면서 그녀의 공간은 하나둘씩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복수를 위한 첫걸음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신우이의 두 번째 폭행, 그리고 유산. 그런데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내가 아이를 지키려 사투를 벌이던 그 시각,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명확했어요. 감정 말고 기록으로 싸워야 이긴다고요.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완벽한 복수를 설계하는 계획가죠. 복수의 시작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제주도 가족 여행이었죠. 가족들이 여행 계획에 들떠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새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의 날, 모든 것은 단 하루 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 하지만 집은 잠겨 있고 낯선 사람이 문을 엽니다. 심지어 그들의 모든 짐은 폐기물로 처리된 후였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요. 그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화는 법정에서 이루어질 테니까요.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되찾았고 그들은 모든 걸 잃었죠. 이야기의 끝은 복수가 아니에요. 그녀가 스스로 쟁취한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오늘의 평화는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녀가 직접 선택하고 지켜낸 결과물이죠. 안녕하세요. 화제의 사연을 모아 다양한 입장에서 재조명해보는 사연 공감입니다. 과연 구독자 여러분들은 사연 속 등장인물들 중에 누구의 입장에 더 공감이 되실지 함께 오늘의 사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어디에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세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오늘은 한 여성의 아주 고요하고도 또 아주 치열했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날, 그 충격적인 순간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찰싹! 그 소리와 함께 손바닥이 제 뺨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정말 쨍한 통증이 느껴졌고 귀에선 윙 하고 이명이 울렸어요. 저를 때린 사람은 놀랍게도 신우이였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안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그리고 유산기 때문에 응급실에 다녀온 지 고작 나흘밖에 안 된 날에 벌어진 일이었죠. 아니, 이 모든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첫 번째 장은 무너진 경계입니다. 저는요, 모든 게 제자리에 딱딱 있는 그런 정돈된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현관 신발은 항상 가지런히, 주방 컵들은 손잡이 방향까지 맞춰서 정리해야 직성이 풀렸죠.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저만의 조용한 왕국이었달까요? 근데 이 완벽했던 일상이 남편이 보낸 아주 간단한 문자 한 통 때문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모님 잠깐 올라가셔도 될까? 얼마 뒤에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던 직장 동료가 툭 하고 이런 말을 던지더라고요. 가족 사이에도요, 반드시 경계라는 게 있어야 해요. 그 경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너져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그 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저주처럼 제 가슴에 와서 박히게 됩니다. 저는 곧 그 경고가 무슨 뜻이었는지 온몸으로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잠깐이라던 시부모님의 방문은 어느새 끝이 보이지 않게 길어졌습니다. 제 유일한 숨쉴 공간이었던 서재는 신우이의 옷이랑 물건들로 점령당했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주방의 모든 물건을 당신 편한 대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밥상에서는 이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는 압박이 저를 계속 옥죄어 왔어요.
제 세상의 경계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뺨을 맞은 그 충격보다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렸던 건 바로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애도 아직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했죠. 어디 며느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싸가지 없이 굴면 혼날 수도 있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구나. 그리고 제 남편은요. 제 유일한 보호자여야 할 남편은 소파에 기댄 채 그냥 피식하고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둘 다 진정해. 바로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와 내 아이는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완벽하지 혼자구나. 모든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슬픔 대신에 다른 걸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장, 고요 속의 기록입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뺨 위에는 정말 선명하게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서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된 그 사진 한 장, 그게 바로 제 반격의 첫 번째 증거가 됐습니다. 며칠 뒤에 찾아간 변호사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감정은 증거가 안 돼요. 기록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앞으로 제 모든 행동에 새로운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기록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은 24시간 내내 켜뒀고요. 오고 가는 모든 대화와 문자를 기록하고 캡처했습니다. 폭언, 협박, 모욕적인 말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들었는지까지 전부 다요. 감정을 쏟아내던 일기장은 어느새 차가운 증거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서재에서 마지막 증거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낯선 호텔과 레스토랑 이름이 찍힌 영수증 뭉치였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바로 제가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응급실에 누워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전부 제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연에 달린 한 댓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참고 살면 병됩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제대로 갚아줬네요. 정말 잘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의 분노에 공감하면서 이제 곧 시작될 이분의 선택을 마음 깊이 응원하고 싶었을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록이 날카로운 칼이 되고 기나긴 침묵이 단단한 방패가 되었을 때 저는 그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장,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굴복한 며느리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명의 이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나지막이 말했죠. 그리고 그들의 오랜 욕심에 화답이라도 하듯 최고급 제주도 호텔과 항공권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이라는 단꿈에 빠져 있는 동안 저의 진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비운 그 틈을 타서 저는 이 집을 팔고 폭행과 외도에 대한 소송을 접수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뒤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번째 장, 폭풍의 그날입니다. 그날의 시간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말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아침 7시 제 모든 흔적을 실은 이사 트럭이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오전 11시 부동산에서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요. 오후 2시 변호사로부터 모든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집이 아닌 곳에 현관문 앞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제주도에 있던 시누이가 언니 덕분에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런 문자를 보내온 바로 그 시각에 제 휴대폰에는 은행으로부터 잔금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같은 시간 아래 우리는 정말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거센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서 마침내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마지막 장, 나를 위한 시작입니다. 새로 구한 작은 집. 아침 햇살 속에서 주전자에 담긴 물이 끓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보글보글. 그 어떤 비난도, 간섭도, 압박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소리. 제게 그 소리는 평화,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제 기록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하나의 문이 닫혔다. 그리고 동시에 내 삶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자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언이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한 개인의 처절한 복수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한 인간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무너진 경계를 스스로 다시 세우고 자기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한 사람의 가장 고요하고도 위대한 투쟁의 기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한 편의 인생 사연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바로 이어서 만나볼 영상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인기 댓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인터넷에 올라온 한 사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목소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 익명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감정의 합창을 만들어내는지 그 격렬한 울림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 못된 인간들. 굉장히 짧은 글인데도 아주 강렬한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죠.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뭔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바로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분노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점엔 돈, 그리고 아주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댓글을 한번 보시죠. 시댁 식구도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돈 하나도 보태지 않고 무슨 공동명의요?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네, 자기 돈은 정말 한 푼도 안 보태놓고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 이 글에는 상식 밖의 요구에 대한 어떤 황당함과 분노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아요. 글을 쓴 분은 마치 자기 일처럼 이 부당함에 아주 격하게 감정을 이입하고 있죠. 이런 금전적인 갈등은요, 곧 신뢰의 문제로 그리고 결국에는 폭력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훨씬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요. 남편까지 그러면 못 살지요. 그래서 남의 편이라고 하는가 봐요. 정말 가장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남편의 태도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남의 편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편이랑 발음이 비슷한 남의 편. 이게 말 그대로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아내 편에 서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 또 그 배신감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어요. 이 단어 하나에 정말 수많은 감정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갈등이 신체적인 폭력으로까지 갑니다. 어디 시누이가 옳게 따귀를 때리나요? 당장 이혼하는 게 당연해요. 이 문장은 그냥 사실을 묻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그 충격과 함께 그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가치 판단을 바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댓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불륜을 저지르니 신우가 때려도 남편 놈이 가만히 있지요.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네요. 지혜를 가졌는데 말이에요. 이 짧은 글 안에 남편의 불륜, 폭력에 대한 방관, 그리고 심지어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까지 정말 여러 겹의 배신이 담겨 있습니다.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는 이 표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극한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부터는 분노를 넘어서 피해자를 향한 거대한 공감의 물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진짜 화가 나네요.
이 댓글은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먼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한 순수한 충격, 그리고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더 이상 그냥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여기에 투영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면서 살면 병나요. 시댁 식구들한테 잘 갚아줬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댓글은 그냥 위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함에 맞선 행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참으면 병난다는 이 말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등을 툭툭 두드려주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목소리들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감정이 흐르고 있어요. 첫째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아주 격렬한 분노. 그리고 둘째는 피해자의 고통을 정말 내 일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경악입니다. 자, 분노와 공감의 단계를 지나서요. 이제 대중의 목소리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응원으로 나아갑니다. 결심 잘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기도할게요. 미련 두지 마세요. 이 마지막 댓글은 정말 따뜻한 격려와 미래에 대한 축복을 담고 있죠. 결심 잘했어요 라면서 과거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또 더 좋은 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도할게요 라면서 새로운 길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련 두지 마세요 라는 이 말은 과거의 아픔은 이제 다 끊어내고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정말 강력한 지지의 표현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목소리들은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반응, 그걸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지는 부당함,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그 배신의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요,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세 개의 온라인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저마다 다른 렌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렌즈를 끼고 계실지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친구한테서 좀 복잡한 가족 이야기를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그래서 누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그 행동에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애초에 왜 그런 결정을 해서 하면서 원인을 따지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은 원래 좀 그렇잖아 하면서 인물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관점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이 과연 옳았나, 글렀나를 보는 시선. 두 번째는 모든 일의 시작점인 결정을 파고드는 시선. 그리고 세 번째는 갈등 속 인물 자체를 평가하는 시선이에요.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한번 쫙 모아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선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점은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갈등 속에서 벌어진 특정 행동, 바로 그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댓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잘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들 여행 보내놓고 짐을 그리 맘대로 갖다 버려도 되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아, 이 댓글 정말 공감이 가네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한데 딱 그 짐을 맘대로 버렸다는 행동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고 딱 걸리는 거죠.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 댓글의 핵심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잘하셨어요 하면서 결과에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그 방법에 대해 의문을 던지죠. 짐을 마음대로 버린 그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괜찮은 거냐고 묻는 거예요. 결과가 아무리 통쾌해도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것. 이게 바로 행동에 집중하는 첫 번째 렌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점은요, 눈앞에 벌어진 행동을 넘어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 즉 과거의 어떤 결정에 주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댓글은 완전히 다른 지점을 짚어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게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하고 합가는 왜 했나요?
절대로 합가를 하면 안 되죠. 애초에 합가를 한 것이 잘못이에요. 네, 정말 뭐랄까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죠. 지금 당장 짐을 버렸냐 안 버렸냐 하는 것보다 아니 왜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었을까 하고 문제의 근원을 되짚어보게 만드는 그런 댓글입니다. 이 댓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합가입니다. 슬라이드 설명처럼 합가는 결혼한 부부가 남편 쪽 가족과 함께 사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그냥 같이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거든요. 한국 문화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또 무거운 의미를 갖는 정말 큰 결정이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댓글은 지금 짐을 버렸는지 마는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문제의 씨앗이 된 단 하나의 결정, 바로 합가를 지목하는 거죠. 애초에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분석의 초점이 행동에서 근본적인 결정으로 완전히 옮겨간 순간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선입니다. 이 관점은 행동이나 결정이 아니라 갈등에 얽힌 인물, 그 자체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지막 댓글은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버릇없이 하면 맞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 보니 어른답지도 않은 시어머니인데 같이 살겠다고 한 것이 큰 실수였네요. 와, 이 댓글을 보면 그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죠? 다른 걸 따지기 전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관점은 앞에 두 개랑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행동이나 결정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인물에게 어른답지도 않다는 평가를 먼저 내려버리죠. 그리고 바로 그 인물에 대한 판단이 모든 상황을 보는 필터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분석의 핵심은 무엇을 했는가, 왜 시작됐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인가로 바뀌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보고도 정말 다르게 반응하는 세 가지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관점들을 한데 모아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댓글은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한 거 괜찮아?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댓글은 과거의 결정에 초점을 맞춰서 애초에 그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묻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 자체가 문제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결국 무엇을, what을, 왜, why, 그리고 누가, who,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시작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볼 때 행동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서 시작하는지, 혹은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리는 결론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렌즈를 모두 살펴본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특정 행동이었나요? 과거의 결정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인물이었나요? 그리고 그 첫 시선은 평소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화제의 사연과 그에 대한 댓글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정말로 사연 속 주인공에게도 잘못과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작은 공감을 더하고 싶은 사연 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